오늘의 우리 방송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기를 촬영해서 공개해온 유튜브 채널 J컴퍼니의 정치시사 이런 채널이 있습니다. 이제 아주 그냥 전국구로 유명해진 채널이에요.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채널이 윤 대통령 출국길 관련해서 영상 37건을 올렸는데 이거 다 문제다. 접속 차단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주인공 대통령의 출근길을 중계하고 보도한 정병곤 기자 모시고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출근길. 왜냐하면 쫓아다닐 필요도 없이 딱 그 앞에 서가지고 오나 안 오나, 차가 오나 안 오나, 경호들이 어떻게 되나, 몇 시에 하나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엄청 쉽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우선 차근차근히 해봅시다. 먼저 왜 대통령 출근길을 기록하셨습니까? 우선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은 저희가 뭐 출퇴근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역사상 처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에 옮기고 관저를 이제 한남동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하루에 2번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출퇴근할 때 거의 교통이 마비 수준으로 모든 통제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많은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그게 지켜지는지 그게 시작점이었습니다. 아까 대통령이 정말 말대로 약속을 지키나. 네. 실질적으로는 어떤가. 네, 우리에게 맞습니다. 알려줘야 된다. 우리 국민이 알아야 된다. 네. 대단한데요.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기록을 했고 대체로 몇 시쯤에 촬영을 했나요? 제가 이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거는 2023년 2월 달부터 2023년 2월. 네.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 그렇죠. 11월 1년 전이죠. 11개월 전이네요. 네. 그래서 2월 달에 시작하고 다시 이제 뭐 중간에 뜨문뜨문 하다가 저거 화면 보면은 분홍색으로 된 게 정상 출근입니까? 분홍색이 지각이네요. 지각입니다. 지각. 네. 와, 지각이 저렇게 많아요? 지금 20번, 그 2월 달에는 20번을 체크를 했는데요. 네. 정상 출근이 2번, 근데 지각이 15번, 확인 불가가 3번이었습니다. 확인 불가는 뭐예요?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나왔을 수도 있고. 아예 출근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7시쯤 출근했을 수도 있고. 아예 새벽에 출근했거나. 네. 근데 새벽 출근은 좀 아닐 것 같고. 제가 8시부터 지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출근했을 수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확인 불가라고 써놓은 겁니다. 야,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네. 이 분홍색이 지각인데 이게 9시 뭐 10분 뭐 20분 막 이러다가 어떤 거는요 막 오후에 늦게 출근한 것도 있고 막 그런가 봐요. 네, 우선 2월 달에는 그런 건 안 2월 보이네. 달에는 그래도 10시 이전에는 출근을 했어요. 10시 이전에는. 근데 이제 앞으로 볼 이제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은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표로 보겠습니다. 네. 네, 우선 10월 달 표를 보시면 2023년 10월 달 거요. 네, 10월 달 제가 10월 16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해외 순방을 10월 달에 갔기 때문에 총 8번을 체크해서 정상 출근 1번, 근데 확인 불가 1번. 근데 지금 보시면은 12시 이후에 출근한 것도 있어요. 27일 같은 경우. 그리고 16일 같은 경우는 정상 출근이라고 8시 51분 출근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화면을 돌려보니까 대통령이 아닌 제3자가 그 차에 타고 있었던 거죠? 네, 그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제3자가 누굴까? 그건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10월 27일은 12시 넘어서 출근했다는 거. 네. 나머지는 10시에 출근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정상 출근이 만약 제3자가 출근했다면 한 번도 없었다. 자, 그럼 11월 달 한번 볼까요? 네, 11월 달도 보죠.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9시 50분, 뭐 10시 또 이렇게 출근하다가 1시 32분 출근하는 날이 있습니다. 11월 10날? 네, 그러면 그 다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 날은 또 12시 5분에 출근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해외 순방을 가고요. 27일 날 9시 41분 출근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27일 날 명품백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8일 날 그 명품백 저녁 보도가 있었고 28일 날
오전에는 뭐 메이저 방송에서 이런 내용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네. 저녁에 나왔었죠. 네. 그럼 29일 날 11시 17분 출근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슈화가 됐을 때 30일 날은 1시 56분 출근하면서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면 네. 대통령이 모든 일정을 다 중단했다라고 했는데 1시 56분에 출근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모든 일정을 외부 일정을 다 중단했으면 중단했었습니다. 내부 일정으로 9시 전에 출근해야지. 아니죠. 출근을 안 해도 됐었는데 급하게 출근을 해서 네. 뭔가를 뭐 했어요? 했던- 그러면 여기서 뭐 했다고? 아마 대책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그 보도 나온 들고요. 것에 대해서. 네. 오. 그래서 마지막 그 장면 보시면 네. 총 42번을 체크를 했는데 네. 정상 출근 3번, 그다음 지각이 35번, 확인 불가 4번. 사실 이 확인 불가도 지각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네. 그러면 거의 정말 제대로 출근한 게 없네. 네, 맞습니다. 그 저기 퇴근하는 시간도 한번 체크해봤어요? 아니요, 퇴근은 체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왜? 대통령이 출근하는 길이 여러 군데고 또 퇴근할 때 꼭 집으로 퇴근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퇴근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는 안 가도 몇 시에 나오는지 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나올 때 정문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후문도 있기 때문에 아. 어디로 나올 줄도 모르고 네. 또 어디 일정을 갔다가 바로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홍튜어 TV님께서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김효룡님께서 네. 뭐라고 하셨냐. 찾기가 어렵네, 갑자기. 기록 시간은 출근 시작 시간이고, 출근 네. 시간은 근무지의 조작이 출근 시간입니다. 근무지의 도착이 출근 시간입니다. 이랬는데, 아이고. 근데 이 모든 시간이 관저에서 출발 시간입니다. 출발 시간이요? 네. 출발? 네. 도착이 아니고? 도착은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도착할 때도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갈 때 후문도 있고 정문도 있는데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하니까 관저 근처에서 또는 어디 포인트에 가서 찍었기 때문에 도착 시간이 아니라 거의 출발 시간이라고 그러면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있는 지금 저기 아신 것 말씀하신 것 중에 대가 플러스 네. 20분을 더 해야 되잖아요. 아, 그 정도는 아니고요. 15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러면 여기 정상 출근이 없어요. 다 지각이에요. 아, 그래도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자. 이렇게 해서 뭘 인정을 네. 해줘요. 출근 시간. 아니 내가 8시까지 출근하라 그러면 네. 집에서 8시에 나오면은 그게 정상 지각 안 한 거예요? 지각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좀 대통령이니까 조금 봐줘야 우리가 돼요? 네, 조금 그 정도는 봐주자. 어쨌든 8시, 9시 전에 출근하는 모습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써봤습니다. 네. 자, 이연아님께서 실방 함께하지 못하는 날이 더 많지만 많은 응원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뉴스마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아마도 정 기자님 오시니까 좋아가지고 이렇게 슈퍼챗도 팍팍 쓰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게 되니까 네.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또 완벽하게 다른 게 많네. 네, 많습니다. 이형진님이 학생들은 지각하면 3번 지각하면 한 번 결석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잘라버려야죠. 탱글 네. 출근은 지각, 퇴근은 칼 이렇게 됐어요. 자, 취임 초에는 기자들과 출근길에 약식 기자회견 한다. 기자들하고 소통을 강조한다. 그래서 청와대와 네. 같은 구중궁궐에 들어갈 수 없다. 나 기자들하고 즉석에서 문답을 주고받겠다. 도어 스태핑 한다. 막 이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제가 그때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서 네. 저도 도어 스태핑 때는 그래도 정상 출근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2022년 5월 16일 날 주간조선 기사를 봤어요. 네네. 대통령이 9시 10분, 다음 날은 9시 55분, 그 다음에는 10시 넘어서 이렇게 매일 40분씩 출근이 늦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매일 40분씩 늦었다? 네. 아이고. 그래서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게 아닐까. 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특히 중요한 거는 이게 저희가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 네. 남과 북이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닌데 이 안보에 굉장히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근데 북한 미사일이 3발 발사한 날도 NSC를 하지 않고 바로 칼퇴근을 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도어 스태핑이 2022년 11월에 중단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도어 스태핑이 중단되고 나서 시작을 했던 것도 기자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일찍 출근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보는 눈이 없었을 땐 그쵸. 어땠을까? 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솔직히 네. 도어 스태핑 중단한 게 네. 물론 뭐 즉석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어려운 것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네.
도어스태핑 하려면 너무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렇죠. 아예 핑계대고 그만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보니까 네. 이제 보는 눈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출근을 네, 하시잖아요. 편하게. 그리고 그렇죠. 얼굴도 그냥 편하게 이렇게 좋아지고. 네. 근데 도어스태핑은 기자들한테 무슨 질문 받을까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몇 분에 도착하냐 가지고 또 기자들이 뭐 쓰네 마네 막 이러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전날에 술을 먹었다. 라고 하면 그게 표가 나거든요. 아니 그리고 진짜 얼굴이 네. 막 머리도 제대로 단정하게 빗지 않은 그런 모습도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바지를 거꾸로 입었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네, 머리가 흐트러져 있고. 아 정말. 네, 그렇습니다. 자 라이브 방송으로 이거를 보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출근길에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던가요? 처음에는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개인 유튜버로 하기 때문에 이게 알려지지가 않았었는데 한 10월 달부터는 이게 한 10배 정도 많아졌고요. 실시간으로 한 6천 명이 봤을 때도 있고요. 아침에?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원래 이 정부에 대해서 좀 비난하는 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중립을 지키시는 중도층도 있잖아요. 그래요. 나 근데 같은 사람이 중도층이에요. 근데 출근을 늦게 하는 거. 지금 보시면은 네. 9시 10분에 출근하고 저게 2월 달 영상이거든요. 근데 출근이 계속 늦어지니까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도층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 시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실시간 참여도 많이 해주고 계셨습니다. 같이 분노하고 같이 분노하는 같이 거죠. 또 기록하고 네. 원래는 저 정도 되려면 8시 한 40분쯤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 8시 그렇죠. 10분 전 그러니까 출근 시간 정규 시간 10분 전에는 와 있어라. 이게 보통 직장인들의 근무 그렇죠. 매뉴얼이거든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다. 네, 근데 보통 영업사원들이 저렇게 늦게 다니나? 영업사원은 30분 정도 일찍 갑니다. 적어도. 근데 30분 늦게 가진 않죠. 네. 네. 그리고 검사들도요. 네. 점심시간도 1시까지면은 칼같이 지켜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판사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분 저렇게 검사 생활 오래 하셨는데 왜 자꾸 지각하시는지. 아, 이해가 근데 가요. 검사 시절 때도 그렇죠. 제가 출퇴근을 체크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지각 많이 했습니다. 그때 내가 알기로는 네. 특히 점심 끝나고 난 다음에도 늦게 들어가고. 네, 맞습니다. 아침 출근 잘도 늦게 들어오고 좀 술도 드시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네. 이겁니다. 그렇게 라이브 방송 시작했고 초창기에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놔두던 네. 이 대통령 경호실에서 특정 시기부터 여기에 동접자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통령 출근 시간을 신경 쓰기 시작하니 네. 막아요 이제는. 네. 경찰들이 영상 촬영을 막고 취재하지 말아라 막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왜? 근데 이게 시청자가 늘어나서가 아니고요. 정말 우연치 않게 아까 얘기 드렸던 10월 16일 날 제가 그날 대통령이 관제에서 나오는 걸 찍었는데 네. 그날 8시 51분에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8시 몇 분이요? 8시 51분이요. 오, 51분. 이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네. 그 9시 이전에 무조건 그 대통령실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인데 어허. 근데 분명히 지나갔는데 이 경호원들이나 아니면 경찰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출근했을까 해서 네, 화면을 돌려봤더니 네. 원래 대통령의 경호에 맞는 그런 경호 차량이 지나갈 때 가운데에 S600 벤츠 2대가 방탄차가 있어요. 그 중에 어디 타셨는지 몰라요. 근데 화면을 돌려보니까 그 차가 없고 예전에 G색 오래된 벤츠 최은순 그 어머님이 탔던 그 차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 지금 장면을 보시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근데 웃기잖아요. 그 당시에 장모는 네. 감옥에 있었죠. 네. 근데 관저에서 저 차가 나옵니다. 물론 저 차랑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번호판을 확인 안 했으니까. 근데 차종과 색깔은 같았어요. 네. 그럼 저걸 누가 탔을까? 저는 김건희 여사가 탔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아마 시청자분도 그렇고 우리 변호사님도 그렇고 대통령실에 대통령보다 영부인이 더 일찍 출근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출근해요, 이 영부인은? 뭐 영부인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영부인이 거기서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방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출근해요? 아니 뭐 가서 꽃에 물 주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가를 준비하러 갈 수도 있고 왜 그런 거 해요, 자기가? 저도 그 이유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날부터 제지가 시작됐습니다. 이날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정말 너무 의심스러워서 또 돌아다녀 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의문의 차량이 저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사찰을 하고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네. 우리가 방송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대통령 요건 해도 괜찮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해도 별로 이렇게 탄압은 안 받는다. 다만 여사님 얘기나 이 VIP의 서열 순서를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게 그럼, 우리 쪽에 네. 정석처럼 네. 남겨져 있는 얘기였는데 네. 지금 그 얘기네요. 네, 그리고 대통령 네. 추적한 건 신경 안 쓰는데 네. 김건희 여사 차량이 이동을 이렇게 한다라고 추정되어지는 상황을 네. 보여주고 나니까 그때부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게 정말 VIP가 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윤석열 네. 대통령이 탈 수도 있고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아닌 제3자가 탈 수도 있어요. 이게 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경호상 방탄 차량이 아닌 차에 대통령을 타고 이것도 문제가 되는 그럼 안 거고요. 돼요. 큰일 그다음에 나요. 아침 8시 51분에 대통령도 아니고 여사도 아니고 제3자가 네. 대통령의 경호를 받고 나온다. 네. 천공은 아니었을 테고 누구였을까요? 천공이 아니었다고 확신해요? 아니었겠죠.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아마 대통령실에서 이 방송을 보고 한번 누가 탔었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의문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대통령실에서 절대 서명하지 않죠. 안 하죠. 국가 기밀로. 국가 안보에 상당히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자, 방심위에서 어쨌든 대통령 출근길 영상 37건에 대해서 접속 차단 조치했는데 이 차단시키면서 이유가 뭐던가요? 저도 그 이유를 뉴스로 봤거든요. 사실 뭐 이게 심의를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던 게 하나도 없었고요. 국가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라는 게 핵심 이유였습니다. 이 기록이 남겨질 경우에 굉장히 국가가 위험해질 수 있다. 왜요? 뭐가 위험해져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각이 기록에 남기면 안 된다. 또는 제3자가 나가는 게 기록에 남기면 안 된다. 저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안보 문제는 이 기록 자체가 안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휴전 상태고 그러면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실로 출근을 안 한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경우에 이 국가 안보에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걸 오히려 반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뭐가 문제인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법률가로서 제가 지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된다. 이거는 완전히 말 같지 않은 소리고요. 네.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은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겁니다, 원래. 맞습니다. 네. 대통령 기록관에 남아야 되는 그런 기록이에요. 네. 근데 이것이 왜 국가 안보란 이유로 아예 취재도 못하는 대상이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뭐 그쪽 괴롭히거나 그쪽에 뭔가 방해라거나 이런 것도 전혀 아닌데 맞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에서는 이런 영상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실효성이 없는 게 뭐냐면 네. VPN이라고 우회할 수 있는 인터넷을 우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이거는 그냥 한국에서만 볼 수 없는 거지. 그렇지. 해외에서는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게 제 채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 영상만 못 보게 한국에서만 못 보게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볼 수 있고요. URL 바꿔서 올려봐봐요. 계속 올릴 겁니다. 그러다 네. 우리까지 혼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네. 그 얘기가 벌써 방심에서 나왔어요. URL 바꿔서 옮기면 되는데 뭐 이게 실효성이 그러니까 있냐. 현실 그분이 네. 이제 한 말은 URL 변경해가지고 올리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차단시키고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맞습니다. 그런 건 본질이 네. 아니다. 이걸 말한 건데 또 오히려 언론에서는 방심위원이 그런 방법을 알려줬다. 이러면서 또 화를 내더라고요. 아 네. 진짜. 자 어쨌든 중요한 거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그분이 경호를 받으면서 차를 타고 움직인 것처럼 이제 보여져서 네. 고건을 얘기했더니만 이렇게 됐다. 네. 이런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접속 차단 조치했는데 그 이상의 조치가 있었어요? 아니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없었고. 그럼 뭐 연락이 오거나 뭐 문건이 저한테 우편으로 날라오거나 그런 거 그런 것도 없었고요. 없었고. 저도 뉴스로만 봤습니다. 뉴스를만 알아요? 네. 혹시 뭐 경찰에 찾아오라거나 뭐 검찰에서 소환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이 건은 없었습니다. 딴 건 있어요? 딴건 있었고요. 딴 건 네. 뭐 있어요? 그 면허 정지를 시키려고 하고 면허 취소를 시키려고 운전? 하고. 네. 왜? 이게 그 라이브로 제가 찍었잖아요. 그럼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라이브로 찍고 있으면 경찰이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 라이브를 경찰이 이렇게 시청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 그러다 제가 그 지역에 가잖아요. 그럼 저를 단속해요. 경찰차 4대가 쫓아옵니다. 처음에는 단속을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단속할 권한이 없거든요. 제가 그쵸? 왜냐면 네.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내비가 켜져 있고 카메라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3번을 단속을 했어요. 7번 중에.
근데 단속할 때도 어떠한 뭐 과태료 이런 걸 끊지도 못하고 계속 잡아만 놨다가 나중에 이게 용산경찰서에 문제가 된다면서 면허 정지 처분과 면허 취소를 하겠다라는 통지서가 날라와가지고 지금 변호사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미 일단은 했어요?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따가 또 얘기 드리겠지만 거의 사찰 수준으로 집 근처까지 경찰이 쫓아오고요. 그리고 한남동에 가면 제가 대통령급 경호를 받습니다. 뒤에 오토바이 4대, 그 다음에 경찰차 2대, 그 다음에 또 사복경찰들 해서 제 뒤에는 다른 차들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네. 그 정도로 계속 저를 사찰합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차에 그 카메라가 장착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바깥을 향해서 찍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무슨 조작을 안 해도.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그 기자님이 운전하면서 손으로 뭔가 조작을 했다 그러면은 운전 주의무 혜택 내지는 딴짓 못하게 하는 그렇죠. 그거에 걸릴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카메라 그냥 차가 움직이면 찍히게 되어 있는 것뿐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가끔가다 말하고 네. 근데 말하는 걸 막는 법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게 문제가 되고 거슬려도 잡을 수 있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제가 그걸 했다 하더라도 유튜브 라이브를 보면서 그게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그렇죠. 현장에서 직접 창문을 열고 봐야지만 그게 성립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참 난감했겠어요, 그쪽도. 그렇죠. 네. 자, 또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정 기자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네덜란드로 순방 갔을 때 취재를 하러 거기 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제가 네덜란드를 왜 갔냐면 이때가 한참 엑스포. 네. 그 엑스포가 이제 끝나고 갔어요. 끝나고 갔고. 네, 제가 왜 여길 갔냐면 과연 해외에서도 출근을 제대로 할까 행사장에. 네. 그리고 또 마침 디올백 그에 대한 그놈의 디올백. 네, 그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네. 네덜란드에 디올백 매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한참 핫할 때이기 때문에 네. 김건희 여사가 또 여기를 가지 않을까? 또는 만약에 디올백 매장에 김건희 여사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힌다 그러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 해서 갔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그 담광장이라는 곳에 지금 이거 보시면은요. 네. 제 숙소 옆에 디올 매장인데 저 트럭을 보세요. 네. 행사 트럭? 당일날 네. 저 디올 매장을 트럭이 가립니다. 보시면 트럭이 가려졌죠? 하얀 트럭 말하는 네. 거예요? 저 끝에 있는. 네. 근데 디올 매장 지금 불이 꺼졌어요. 또 행사 시간대. 저거는 이제 제가 촬영하는데 네덜란드 경찰이 저를 이제 제지하는 거예요? 제지를 했다가 다시 이제 풀어주고. 풀어줬는데 중요한 거는 이 플래그십 매장이에요. 이 3층 디올 매장이 하필이면 담광장에 있는 거예요. 가장 중심에. 카메라로 무조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헌화하는데 디올 매장이 같이 보인다. 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 매장이 우연치 않게 버스 굉장히 큰 트럭이 매장을 막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진 하나 드렸는데 참고 사진. 네. 한국 기자단은 디올 매장이 보이지 않는 각도에. 그 다음에 외신 기자는 디올 매장이 보이는 각도에.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배치를 했어요. 기자단이 A, 네. B 지금 현지 기자단과 한국 A. 기자단이 있는 곳이 이제 서로 다른데 네. 저 화면에서 보면은 오른쪽 아래쪽에 그렇죠. 파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 빨강색 점 있는 곳은 이제 보는 그 네, 라인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디올 매장이 A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안 보이겠네. 안 보이죠. B에서 왜냐면 보이고. 지금 저희가 전승 기념탑인데 네. 저 궁에서 걸어오는 장면이 찍혀요. 그러면 네. 절대 찍힐 수가 없죠. 그래놓고 네. 그 앞에 하얀 차를 이렇게 쫙 막아놔가지고 특히 한국 기자단을 못 찍게 만들어놨네요. 네. 근데 정말 웃긴 거는 네. 이제 헌화할 때 불이 켜져 있을 때 헌화할 때 갑자기 불이 꺼졌어요. 왜요? 정전이 디올 일어난 매장이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저는 진짜 불까지 끄는구나 생각했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정전이 됐더라고요. 왜 거기만? 그 옆에 있는 제 호텔 2개만. 왜? 모르죠. 네덜란드 정전 안 돼요. 저도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덜란드에서 이런 정전이 흔하지가 않고요. 하필이면은 그 라이브가 진행될 때 한참 이제 우리 내신 기자들이 생방송으로 보낼 때 디올 매장에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 호텔까지 불이 꺼졌는데 어쨌든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리고, 트럭으로 맞고. 그리고 국빈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가 국빈 방문하는 그 상황에서
호텔도 불이 다 꺼지고 네. 매장도 불이 꺼진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이게 일부러 막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돌아오고 나서 대사 조치라는 네, 대사 조치했죠. 네. 있었죠. 그게 왜였을까요? 이런 혹시 디올 매장을 가려달라 또는 이런 요구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대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자, 그런데 대통령은 어쨌든 네. 그때 엑스포는 실패했지만 반도체 뭐 클러스터를 형성하겠다 그러고 막 사람들 다 데리고 간 거였잖아요. 네, 갔어요. 윤 대통령 부부가 네덜란드 방문했을 때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막 환영을 많이 해서 기분 좋았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아, 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근데 사실은 자발적 환영 인사가 나온 게 아니라 3일 내내 쫓아다니면서 마치 환영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네. 유급 단기 알바를 고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 첫날에는 이제 교민 행사가 있었는데요. 교민 네. 행사 때는 교민들이 많이 왔어요. 네, 그건 맞아요. 안에 그 행사를 많이 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단기 알바에서 200유로 네. 하루에 하루에? 네. 얼마야? 200유로? 200유로면은 한국 돈으로 28만 원 정도 됩니다. 많다. 네, 그렇게 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말이 많았습니다. 이거 혹시 그냥 동원 알바를 구한다. 근데 제가 네덜란드에 갔었잖아요. 네. 돌아오고 나서 네덜란드 저 교민에 지금 보이는 네. 저게 공문이죠? 네. 단기 알바 구하는. 네덜란드 교민에게 연락이 왔어요. 네. 한 알바생의 증언이 있었는데 1,000유로를 받았답니다. 3일 동안? 원래 5일 해야지 1,000유로를 받는데 네, 200 3일만 일하고 그래서 뭘 했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오기 전에 잠깐 갔었고 그다음에 갔다. 그게 다였다. 네. 근데 3일만 일했던 거죠. 엄격하게 서류 전형까지 봐가지고 네. 알바에 뽑혔는데 알고 봤더니 한 일은 그냥 쫓아다니고 환영한다 이거밖에 없었고 네. 그 3일 동안 근처 숙소에서 무료로 먹고 자고 했다. 그것도 제가 하필이면 제가 잡아둔 숙소에 이 알바생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VIP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보였고요. 태극기를 갖고 가는 것도 보였는데 물론 외교부에서 제가 이 기사를 쓰고 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이거 좀 심각하다. 그런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반증할 네. 자료를 달라 그러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안 받았고요. 자료는 안 주고 네. 그냥 부의만 하는 상태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에 대한 증빙 자료는 없는 것이고 네. 저런 식으로 알바비를 많이 주다 보니까 실제 돈이 누구로부터 나왔을까 이것도 좀 의심스러웠는데 네. 당시에 보도된 많은 내용들에 따르면 대통령 순방 관련해서 첫 번째 해 500억 넘게 그다음에 내년은 600억 넘게 해서 네. 한 1,200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데 이건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에 쓴 돈하고 쓴 돈보다 더 많더라. 맞습니다. 결국 이렇게 알바비도 주면서 이것저것 하느라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때도 대통령은 정해진 일정에 지각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우리 기자님은 왜 네덜란드 취재하면서 구치소에 구류가 된 겁니까? 아, 그때가 첫날이었는데요. 그 네. 대통령이 네덜란드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첫 행사가 6시에 그 교민들과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걸 제가 찍고 있었습니다, 라이브로. 네, 저렇게. 근데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 네. 저한테만 패스트푸드를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여기에 소매치기가 많아가지고 보통 여행 가시면 복사본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시했어요. 근데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갑자기 무전이 오더니 경찰서로 가야 된다. 그래서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서에 갔는데 정말 모든 걸 다 뺏기고요. 뭐 전화기도 다 뺏기고 옷도 그냥 바지랑 위에만 입고 독방에 3시간 동안 갇혀 있었어요. 독방. 네, 전화도 못하게 하고요. 그런데 다행히 라이브 도중에 잡혀갔잖아요. 저 때 한 3,000명이 보고 계셨는데 3,000명이 네덜란드 대사관에 다 전화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덜란드 불법 체포 아니에요? 네, 대사관에서 네. 직원이 3시간 만에 왔어요. 그래서 풀려났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미드에 보면 막 그런 하얀색 독방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무서워요. 약간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아이고 별별 일이 다 당하시네. 네. 아, 자 보내드릴 테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느낀 거라든가 우리가 무엇에 앞으로 방점을 찍어야 되는지. 아, 네. 우선 제가 얘기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대통령에 대한 그런 뭐 지각이나 출근 또는 제대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네. 우리가 확실히 이런 거를 좀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네.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런 기록이 없다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뭐 그런 이야기들 또는 나오는 그런 출근 시간 이게 정확한지를 또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있으면 만약 대통령실에서 거짓된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방심위에서 보도가 나온 거는 사실 겁을 먹으라고 보도를 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해요. 예. 마치 제 채널이 없어지고 정부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면 방송을 중단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겁을 내고 계실 것 같은데 절대 겁내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ULR만 그 37개 그 방송만 한국에서 못 보는 거지 제 채널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겁먹지 마시고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가 조직된 힘을 더 발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와중에 마키 세구찌님께서 후원해 주시면서 NHK 발 따르면 대통령께서 4,300억 엔을 지진에 대한 보상 내지는 도움을 주는 돈으로 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대통령 참 우방에게는 관대하시다 이런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네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J컴퍼니 정병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